자, 두 번째로 멤버의 개념과 접근, 그리고 API 활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멤버라는 것은 세 가지 분류에서의 멤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패키지의 멤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키지의 멤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패키지를 우리가 폴더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바는 전체가 폴더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폴더 속에 데이터 멤버들이 있다. 이러한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패키지의 멤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바를 설치하신 폴더로 가보시게 되면요. myjava의 JDK 1.5 한번 앞서서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여기에 소스들이 src.gb라는 곳에 들어있습니다.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src.gb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게 되면 지금 열고 있는 중이네요. 자, 열어보시게 되면 여기 src.zip 속에는 com이라는 폴더와 java라는 폴더, 그리고 javax 폴더, 런처 폴더, org 폴더, sunw 폴더 이러한 식으로 6가지 폴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java라는 폴더나 javax 그리고 org라는 폴더는 다큐멘테이션 API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나 com 폴더와 런처 폴더와 sunw 폴더는 다큐멘테이션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고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폴더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패키지라고 부르는데요. 그 패키지 중에서 자바라는 패키지 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바 패키지 속을 보면 또다시 폴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애플리 폴더, AWS 폴더, 빈즈 폴더, IO 폴더, 랭 폴더. 자, 이러한 식으로 폴더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다른 폴더들도 역시 마찬가지들입니다. 그 중에서 랭 폴더 속을 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바라는 폴더 속에 있는 랭이라는 폴더 속에는 또다시 폴더도 있고 자바 파일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바 파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클래스 파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API로서 활용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컴파일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자바 파일 이쪽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전문가의 코딩을 보시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앞서 보신 클래스 중에서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스트링이나 시스템이라는 클래스 한번 사용해 봤었는데 그 시스템이나 스트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모양새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원한다면 얘네들을 압축 풀어서 한번 열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속에 바로 전문가들이, 다시 말하면 썬사이트의 그 API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직접 개발해둔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string.java나 system.java와 같은 이러한 파일들, 다시 말하면 패키지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이러한 자바 파일들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바 파일들이 아니라 클래스 파일들이 들어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 바로 랭이라는 폴더의 멤버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폴더들도 멤버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더 중요한 것은 자바 파일들, 다시 말하면 클래스 파일들이 멤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패키지의 멤버라는 부분에서 클래스 파일들이 멤버다 라고 적어 놓은 것 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러한 자바 파일 하나하나 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멤버로 존재하고 있느냐 라고 따지면 패키지라는 영역, 그 다음에 임포트라는 영역, 그리고 클래스라는 영역이 바로 멤버로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성 요소라는 얘기죠, 멤버라는 것이. 그래서 자바 파일의 구성 요소로 패키지, 임포트, 클래스라는 것이 쓰인다라는 것을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N을 누르면 새 파일이 열릴 거고요. 두 번째 파일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 언더바 02번 예제를 작성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exam 언더바 02.java라는 것이 바로 자바 파일이죠. 이 안에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냐면 package, 패키지. 이제 앞으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ksh, 제 이름의 약자입니다. 제 이름의 약자로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명을 설정하는 패키지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얘가 하나의 자바 파일의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import라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java. 아까 랭이라는 폴더 있었죠? 랭이라는 폴더에 system이라는 클래스를 뽑아 쓰겠다 라고 하시든지 java.lang 폴더에 있는 모든 것을 뽑아 쓰겠다 라고 하시든지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import라는 영역도 하나의 자바 파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멤버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패키지를 가장 먼저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임포트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는 반드시 하나만 적을 수 있고요. 임포트는 여러 개에 걸쳐서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적을 수 있다고요. 또 이거 이외에도 java.io. 모든 것 뭐 이러한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패키지 임포트 시키는 방법, 클래스명 직접 적는 거나 별표 적는 거나 아스트리스크 적는 거나 요거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패키지에서 배우도록 할 거고요. 다음으로 또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일반 클래스들입니다. 클래스 A라는 거 기재할 수 있고요. 다음에 클래스 B라는 것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 반드시 클래스 적을 때 퍼블릭 클래스라고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퍼블릭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요 이름이 파일명하고 같아야 됩니다. 아무 클래스나 파일명하고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퍼블릭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이름은 반드시 파일명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전부 다 세 개 다 퍼블릭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는 파일명하고 같아야 되고요. 이렇게 파일명하고 같은 클래스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public static void main이 있어 주어야 된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인 메소드가 실행을 하기 위한 시작 위치이자 끝 위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바의 JVM이라는 이 버추얼 머신은 어떻게 파일을 실행하려고 찾느냐면 파일명하고 똑같은 클래스 이름 속에서 void main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서 그 메인을 위주로 실행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B 안에 메인이 있든 A 안에 메인이 있든 그러한 것들은 거의 사용이 안 된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파일명하고 똑같은 클래스 속에 메인이 찾겨져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public이란 이름을 엉뚱한 곳에 붙여버렸다. 파일명하고 다른 곳에 붙여버렸다. 이럴 경우에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퍼블릭을 적으려면 반드시 누구한테만 적을 수 있냐면 파일명하고 똑같은 요 클래스 앞에서만 퍼블릭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퍼블릭 클래스라고 무조건 외우라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의 파일을 작성하다 보면 또 다른 클래스들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클래스와 같이 작성할 때 제가 주의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void main이라는 것이 다른 클래스 속에 있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실행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실행할 내용이 없다라고 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클립스에서 지금 제일 위에 패키지라는 요 영역이 빨간색 줄로 표시가 된 거는요. 이클립스는 기본적으로 패키지를 만들 때는 패키지라는 영역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일 생성시킬 때 패키지라고 지정을 해 주셨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빨간 줄이 났는데요. 이걸 수정하는 방법은 여기에 New에 보시면 패키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KSH의 util 아까 적었던 이름 있죠? 요 뒤에 보시면 KSH의 util이라는 요 이름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exam 언더바 02를 그쪽 폴더 KSH의 util로 옮겨 주시게 되면 이제는 에러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뭐 이거는 패키지 파트에서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이고요.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자 한 것은 하나의 파일 속에도 멤버라는 것이 있고 하나의 파일 속의 멤버는 패키지가 제일 위에 적혀지는 멤버 그 다음으로 적힐 수 있는 멤버가 임포트 다음에 클래스가 와야 됩니다. 임포트 사이사이에 클래스 오고 이럴 수 없습니다. 다음에 클래스들이 올 수 있는데 이러한 클래스들 중에서 퍼블릭은 반드시 딱 한 개여야만 됩니다. 아예 없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있으려면 반드시 한 개 해야 됩니다. 얘도 퍼블릭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는 반드시 한 개 해야 되고 뭐 없으면 뭐 없는 대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있다라면 한 개만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래스인 것은 반드시 파일명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것도 규칙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지켜야 되는 규칙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게 파일 속의 멤버들입니다. 멤버들. 조금 전에 패키지의 멤버는 이러한 파일들이라고 그랬고 이러한 파일들의 멤버는 바로 패키지와 임포트와 그 다음에 클래스들 이러한 것들이 멤버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주의해서 잘 기억해 두십시오. 파일명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퍼블릭 클래스는 반드시 있으면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 다음에 퍼블릭은 반드시 파일명하고 똑같은 요 클래스에만 지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퍼블릭이 없을 때는 요 이름 속에 메인을 적어준다는 거 이러한 것들 몇몇 가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번에는 클래스의 멤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클래스 역시도 멤버를 가지게 되는데요. 방금 작성하신 형태의 클래스도 클래스긴 클래스입니다. 자바 파일들도요. 그 클래스 속에서의 멤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바깥쪽의 멤버를 보셨죠? 근데 이번에는 클래스 안쪽의 멤버를 보겠습니다. 필드, 컨스트럭트, 메소드, 다음에 이너 클래스 이러한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보시면 현재 파일 속에는 패키지, 임포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럼 클래스 속 이 부분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파일을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파일 클래스 exam 언더바 03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들어가는 멤버. 물론 바깥쪽에도 내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안쪽에만 따로 적을게요. 자, 안쪽에 포함될 수 있는 멤버로는 멤버 필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기재되는 것이 멤버 필드인데요. 멤버 필드라는 것은 괄호 열고 닫고가 없는 어떠한 선언부, 선언 형식 이러한 것이 멤버 필드입니다. 두 번째는 construct, 생성자라는 파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생성자라는 파트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뒤에 괄호 열고 닫고 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생성자입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한 규칙은 뒤에 클래스 파트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 알아보는 것은 포함 멤버가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public, void, dis, play, display와 같은 요렇게 클래스 이름하고 다른 형태의 괄호 열고 닫고가 있는 메소드, 이러한 메소드가 존재할 수 있고요. 다음에 안쪽에 또 다른 클래스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클래스 안에도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떠한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 클래스 속에도 생성자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 클래스 속에도 메소드가 존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클래스들을 살펴볼 때 클래스 속에 어떠한 멤버들이 존재하는지 이것들도 잘 주의 깊게 아셔야 됩니다. 멤버라는 것은 구성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멤버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형, 누나, 동생 이러한 식으로 자신의 가족들도 멤버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자바 언어에서도 크게 봤을 때 패키지라는 폴더라는 영역에서의 멤버는 자바 파일들이 되는 거고 이러한 자바 파일들 하나하나에 대한 멤버로서는 바로 방금 전에 살펴보신 패키지, 임포트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클래스 하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멤버로는 멤버 필드, 그 다음에 컨스트럭트, 그 다음에 멤버 메소드, 그 다음에 이너 클래스 이러한 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멤버의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멤버에 접근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연산자 파트에서 배우실 점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될 텐데요. 이 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이용해 보셨습니다. 자, 앞서 예제를 보시게 되면 import라는 영역에 보시면 이게 점을 찍고 있죠. 이것도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시스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어디에 있었냐면 lang이라는 폴더에 있었습니다. 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바의 lang이라는 폴더 속에 보시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무엇이 있냐면 시스템이라는 클래스,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바 파일요. 자, 이게 있을 때 자바 폴더 속에 lang 속에 스트링이 있다 라고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자바 속에 lang 속에 있는 거 모든 거 쓰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스트링으로 고쳐 놓아 볼게요. 그러면 자바 폴더 속에 lang 속에 스트링 그거 하니까 얘하고 지금 똑같은 색깔로 변하죠. 그래서 얘를 지정한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멤버에 접근할 때는 바로 점이라는 이러한 연산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에 하나의 파일 내부에 클래스의 파일 속에서 멤버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exam 언더바 03의 멤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다이렉트 연산인 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exam 언더바 03.str 이러한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정석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클래스 파트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렉트로 그렇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exam 언더바 03.str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것은 스태틱 멤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클래스 파트에서 따로 공부를 하시게 될 테니까 일단은 접근을 하려면 무조건 무엇을 써야 된다? 점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 점이 바로 다이렉트 연산자다 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패키지 영역이라든지 파일 영역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요 클래스 영역은 클래스 안쪽에 숨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 만약에 자바에서 API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클래스들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들이 제공되어 있는 그 많은 파일들을 우리가 아까 그 압축을 풀어봤던 그 많은 파일들을 일일이 하나씩 열어서 공부를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서 설치했던 다큐멘테이션 API라는 것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다큐멘테이션 API라는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새로운 클래스들을 막 배울 텐데요. 스트링이라는 새 클래스를 딱 배우시게 되면 제가 위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import java.lang. 별표 뭐 이러한 식으로 적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스트링 첫 글자 대문자는 전부 다 클래스죠. 이러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는 요 속에 들어있구나.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걸 안 적었는데도 지금 에러가 나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java.lang. 별표 lang 패키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임포트를 시키지 않아도 자동 임포트가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임포트를 시키지 않아도 처리가 되었었는데요. 일단은 임포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영역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스트링 클래스 활용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API를 열어보시게 되면 위에 패키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방금 전에 적었던 java.lang이라는 글자 있었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java.lang이라는 영역 클릭을 딱 해주시고요. lang이라는 영역 클릭하셨으면 lang 패키지 속에 들어있는 클래스들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 보이는 클래스들이 아까 R집을 열었을 때 보이는 요 자바 파일들,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물론 종류별로 인터페이스와 클래스와 익셉션과 에러 이러한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분류별로 찾으셔야 될 테지만, 자, 이 속에서 스트링 클래스 한번 찾아볼까요? 스트링 클래스를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 스트링 클래스가 있네요. 그죠? 걔를 눌러보시면 이쪽 옆에 보시면 스트링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설명은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가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영어들은 포함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 사용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쪽 영역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구나 라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 필드 서머리. 필드라는 것은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필드를 얘기하는 건데 아직 클래스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셔서 모르실 거고요. 아래쪽에 보면 컨스트럭트. 제가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메소드 형식이 있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여기 컨스트럭트 생성자 부분입니다. 생성자 부분도 매개 변수가 다르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클래스 파트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character add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character add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메소드 서머리의 내용물을 읽어보시거나 혹은 얘를 클릭해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API를 보실 때는 앞서 제가 설명드릴 때 이 영역이 패키지 영역이라고 했었죠. 이것은 바로 임포트 시킨 데이터의 영역, 폴더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폴더 속에 들어있는 이쪽 영역이 바로 클래스에 해당하고요. 이쪽 클래스들에 대한 설명 부분들이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 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의심이 드실 만한 거는 임포트라는 것이 뭐냐라고 설명을 하자면 클래스 속에서 사용될 이러한 클래스들, 클래스 속에서 사용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지정하는 거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요. 이 위치 지정된 곳에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클래스의 내용물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